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21.5도, 임실 22.3도, 전주 25.3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3도, 군산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들어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조기를 맞아 새벽에는 군산 758, 위도는 700mm까지 해수면이 상승하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김제에서 전체 시내버스가 결행되면서 김제 시민들이 무더운 날씨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회사 노조가 사측의 임금 체불에 반발해 어제 하루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승객들로 붐벼야 할 버스 정류장이 텅 비었습니다. 도로에는 버스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김제 시내버스 회사 안전여객 노조가 아침부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41대가 모두 멈춰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 안 다닌다고 말도 없이 안 다니고 막. 겁나게 해먹었지 지금. 이런 거 몇씩 갖고 오냐고. 그래 하나는 다녀야지 하나 쓰고.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차고지에는 버스들이 모두 멈춰 있습니다. 노조 측은 버스기사 대부분이 임금 체불을 겪고 있고 그 금액이 3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체불이 한 20억 약 그 정도 돼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서 월급이라도 주면서 해결을 해야지. 안전여객 측은 승객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10월부터 단일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수입이 줄었지만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보조금이라도 줄게 좀 땡겨서 이달에 공급을 기사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시에서는 이것을 땡기면서 못 준다 보니까. 김제 씨는 적정한 보조금 액수를 정해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달라 하는 거예요. 너무 근거 없이 그냥 돈 주면 파업한다고. 김제 씨는 우선 버스 20대와 택시 38대를 투입해 운행 중단에 대비하기로 했지만 중단이 길어질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농심이 꽃새우 구매 중단 방침을 철회하면서 군산의 어민들이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농심이 수매를 한다고 해도 과연 수매가가 얼마나 될지, 또 내년에 농심이 어느 정도나 수매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길게 봤을 때는 농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자구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조업을 포기한 지 열흘 만에 꽃새우 어선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어민들은 조업 동안에 먹을 쌀과 생수 등을 배에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22일부터 농심의 꽃새우 구매 중단에 반발해 조업을 중단한 어선은 50여 척. 농심이 꽃새우를 다시 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출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박한 꽃새우 어선들은 조업 채비를 마치는 대로 위도와 말도 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선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꽃새우 조업 허가 기간이 9월까지로 남은 2달 동안에 꽃새우 구매 중단으로 발생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올해 지금 적자가 운영하는 사람은 한 5천만 원. 복구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전에 2, 3만 원 나가는 게 갑자기 뭐 6, 7만 원 주겠어요? 어민들은 꽃새우 구매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심의 장기 구매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농심이 꽃새우의 품질 개선을 구매 조건으로 내건 만큼 어민들이 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회에서도 이렇게 상품 관리에 신경을 쓰겠지만은 농심 측에서도 우리가 그 좋은 물건이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갖다가 보장을 하고 구매를 해줬으면 합니다. 또 농심이 뒤늦게 국산 꽃새우 수매에 나서더라도 지난해 수준만큼은 어려운 데다 내년에도 예년 수준의 수매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농심에 의존하는 꽃새우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듯 급한 불은 껐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 노선에 대한 완주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전주시는 여전히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와 완주군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노선의 반대편 운항이 실제로 불가능한지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이 전주 항공대대 앞에서 2달째 헬기 노선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앞에서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주군 주민대책위원회는 완주군, 완주군회 등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10만 완주 군민 그리고 이런 상황, 부당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거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규합해서 전주시와 국방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우선 전주시 주장처럼 현재 결정된 노선의 반대편 쪽으로 헬기 운항이 불가능한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강력하게 운항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입니다.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전주시는 넉 달째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하고는 뭐 뚜렷한 해결점을 찾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대책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헬기 노선의 적정성을 따지는 용역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에 담긴 전북 예산은 900억 원이 넘는데 벼락치기 심사 속에서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폐쇄로 고용난이 심각한 군산시. 정부 지원을 받아 단기 근로사업을 해왔지만 예산이 바닥나 석 달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 재개를 위해 80억 원을 담은 추경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군산시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쉬는 기간이 또 길어지게 되면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후 경이차 폐차 지원 확대 사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안이 처리되면 올해만 전북 전체 노후차의 15%인 2만 대의 폐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출 98일 만에 국회가 심사에 들어간 정부 추경안의 전북 예산은 22개 사업에 931억 원입니다. 지역경제와 주민안전 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라북도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조기 집행 가능한 부분은 의회와 상의해서 조기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만 전북 예산이 삭감없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처리 시한이 촉박하고 예결위 심사가 여야 간사 중심으로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장기임대 산업용지 추가 조성비 등 정부 안에 담기지 않은 예산의 증액도 기대와 달리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귀농 귀촌인 10명 중 6명은 귀농 귀촌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귀촌인 1000여 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 여유 자금 부족과 생활 불편, 주민과의 갈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수원이 고향인 윤지성 씨는 학원 강사 일을 접고 4년 전 완주에 터를 잡았습니다. 농사 일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까지 다녔습니다. 귀농 준비에만 3년. 지금은 예비 귀농인들에게 기초 농사법도 가르칩니다. 귀농 귀촌 100시간 교육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귀농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은 그것보다 더 많이 길고 더 철저하게 하시면 성공하는 귀농인이 되실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이 귀농 귀촌인 1039명을 5년간 장기 조사한 결과 귀농 준비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학력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귀농 귀촌을 매우 성공적 혹은 성공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14년에는 46.2%였지만 2018년 조사에선 58.1%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젊은 귀농 귀촌인이 늘면서 10명 중 4명은
농촌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판 만드는 거, 그리고 우렁이 분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수확부터 생산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다 담당을 해가지고. 귀농인의 35%는 농촌 관광과 가공 등 관련 사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관광, 체험, 가공 이런 쪽으로 경제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농촌 사회에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유자금 부족과 원주민과의 갈등, 생활 불편 등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꼽았고 조사 대상자의 8.6%는 다시 도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글을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걸 책으로 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완주군이 초보 작가들의 출판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실로 7권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초보 작가들이 책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완주군 1인 1출판 프로젝트. 지난 3월부터 이어온 프로젝트의 결실로 최근 시집과 에세이, 자서전, 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의 책 7권이 출간됐습니다. 완주군은 특강을 제공하는 등 출판 경험이 없는 초보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독립 출판을 지원해왔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 아쿠아 페스티벌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매일 500명 가까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SNS에 페스티벌 참가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복숭아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쿠아 페스티벌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초균과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등 4종의 친환경 미생물을 보급해온 남원시가 이달부터 클로렐라와 비티균도 공급합니다. 클로렐라는 과체류의 당도와 저장성 향상에, 비티균은 살충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용 미생물 농가 보급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클로렐라와 비티균을 월 2톤씩 생산해 2리터당 500원, 5리터당 1,000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5분쯤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6부도의 곡물 저장탑 신축 공사장에서 리프트가 멈췄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리프트에 갇힌 근로자 1명과 공사장 옥상으로 대피한 근로자 40명을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 건물 아래로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리프트가 멈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민중행동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가 공유재산인 종합경기장 개발로 롯데재벌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개발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주시의회가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예산 1억 원을 통과시키면서 전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지금이라도 롯데와의 계약 해지를 시의회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군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군은 최근 2년 사이 한빛원전 3, 4호기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서만 200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됐다며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멍을 모두 보수하고 조사가 불가능한 구조물 부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 4호기 재가동을 무기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빛원전 3, 4호기의 부실 시공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